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조직이 소규모이고 이사장 권한이 막강한 새마을금고에서 답짓기 등 직장 내 갑질 사건이 종종 폭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1심 법원이 직원에게 폭행과 강요를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은 창고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 직원에게 업장 주변 잡초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나무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지각 출근을 한 직원에게 하필 지각날 운 좋게 코로나가 걸렸냐라고 하면서 지각 사유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지각을 하게 됐다라고 쓰니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사장 마음에 들 때까지 이 사유서를 고쳐 쓰게 했습니다. 자, 그 이후가 가관입니다. 이 사유서를 피해 직원의 부모님께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각 사유서 등은 피해 직원의 직무 해제나 대기 발령 처분에 중요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과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오라라고 했다는 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 사안 이외에도 저희 제작진에게 그동안 관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입수됐습니다. 폭언과 폭행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제보해 주신 분을 오늘 어렵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광고 후에 오늘의 인터뷰 시간에 영상과 음성 파일까지 함께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뉴스 브리핑,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조금 전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한 새마을금고 얘긴데요. 먼저 음성 파일부터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욕설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입니다. 폭언에 이어서 폭행, 부당 업무 지시까지 이런 갑질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형사고발에 나섰고 1심 재판에서 가해를 한 이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당시 재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으로 피해를 증언했던 한 분은 재판 이후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관련해서 이 이사장과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해오신 한 분을 어렵게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중간중간 영상과 녹취록을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방송에는 가명과 음성 변조된 파일을 이용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듣고 왔는데 다 들려드린 것은 아니고 한 7, 8분가량의 음성 파일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들려드린 건데 녹취 파일 속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떠한 내용으로 회의를 하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또 업무 중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손님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화가 나면 뭐 옆에 주위 사람을 신경 안 쓰시고 이렇게 화를 표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뭐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입사하고 나서부터 이제 손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계속 꾸준하게 직원들한테 폭언, 폭행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사장의 권력이 새마을금고 내에서는 막강하다고 봐야 합니까? 이게 참 판단하기 나름이긴 한데 지금 여수나 이렇게 지역사회 같은 데는 이사장님들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지역사회에서 이사장님이라고 하면 어디 가나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년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언론 제보나 뭐 경찰 신고 이런 것들은 안 해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압박으로 처벌 기준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뭐 소문도 나고 해서 그래서 다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라는 조직도 사실은 좁다면 굉장히 좁은 조직이니까 아무래도 네.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희 언론에 용기를 내주신 건데 방송에 이 내용을 좀 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분이 뭐 사회에서도 뭐 직장 내에서도 직원들한테 욕하고 폭행을 하고 하는 거를 반성을 전혀 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이 이후에도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 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최근에 유죄 판결 나왔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일하는 동안 태도나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전혀요. 네. 혹시 선생님께서도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그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좀 물건을 가지고 얼굴에 밀친다든지 뭐 이렇게 찔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욕은 뭐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거는. 계속 해왔다. 네. 네, 제가 직접 폭행 장면을 보진 않았지만 직원 중에 한 분은 그 핸드폰이 깨질 정도로 머리를 맞고 그것도 업무 외 시간에 예? 불러가지고 그렇게 맞고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그만두셨다가 어떠한 이유로 다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깨질 정도로 맞았다고요? 네, 머리를 맞았습니다. 휴대폰으로요? 네. 그래요. 이런 건 형사고발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이 처벌을 원치 않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깨질 정도로 때린 거면 머리를 때린 거면 뭐 피해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는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아쉽다고 말하기도 이게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네, 근데 업무 외적으로 불러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술자리를 하고 당구장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불렀는데 빨리 안 왔다고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이게 뭐 어떤 이유로 주로 그렇게 폭행을 하고 기분 나쁜 행동을 하고 폭언을 하는 겁니까 주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청소가 잘못된다든지, 뭐 걸레가 좀 더럽다든지, 뭐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고, 그리고 뭐 전화 예절 같은 거라든지 이게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내고 하시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분위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입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피해를 계속 입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사건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사장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이사장님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욕하는 건 아니고 그 업무에 따라서 업무 환경에 따라서 직원들이 실수가 있거나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사정없이 뭐라고 해버리니까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고 제가 다니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그만두고 들어오고 이런 게 너무나도 반복된 일들이 많았어요. 왜요? 아마 근무 환경이 강압적인 분위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성향에 맞지 않아서 나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강압적 공포 분위기, 그러니까 아까 같은 녹취록 속에 그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졌고 그걸 보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좀 압박이랄까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이사장 자리에 있습니까? 네, 현직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준비된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 텐데요. 보고 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보고 올 이 파일에는 음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수 MBC 뉴스 채널 들어가시면 유튜브에서 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머리를 뭐 서류철 같은 걸로 치는 겁니까, 이건? 네, 서리철로 머리를 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뭐 얼굴을 막 이렇게 서류철로 막 밀치고 네, 이거는 너무 심한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 직원의 얼굴을 마치 코를 잡고 이렇게 밀치는 것처럼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 상황 직접 근처에 계셨습니까? 아니요, 이때는 같이 안 있었고 서리책 맞을 때 그때는 같이 있었어요. 자,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이건 뭐 바닥 쓰는 빗자루 같은 것으로 옆에 한 남성을 때리고 있는데 머리를 탁 쳤어요. 이 남성도 직원입니까? 네, 직원 맞습니다. 이게 뭐 청소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화단 그 뒤쪽에 잡초가 나서 그걸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막 쿡쿡 찌르는 듯한 그런 장면도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겁니까? 잡초가 있어서 또 뭐 얼굴을 밀치는 장면은 왜 그런 겁니까? 얼굴을 미치는 장면은 업무적으로 그 서류가 아마 본인이 판단해서 뭐 잘못 만들어졌거나 예, 이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서류철로 맞은 경우는 노트 그 우리가 뭐 윗사람이 부를 때 메모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모장이 작다는 이유로 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요.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될 수 없는 것이 폭행인데 정말 별 이유 아닌 것 가지고 직장 내에서 이런 폭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 부당한 일이 지속돼 왔고 또 몇 차례 심지어 폭로도 됐었다고요. 네.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아마 이제 중앙회 쪽이나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중징계를 받지 않고 처벌이 약한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직원들이 움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이나 이런 이사장의 행태가 중앙회 차원으로 사건이 전해지기는 했고 보고가 들어갔으나 중앙회의 징계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문제가 된 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고 온 영상뿐만이 아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촬영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손에 닿지 않는 부분에 사각지대 같은 그런 데서도 그렇고 매일같이 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나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래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회의 징계가 굉장히 좀 약했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중앙회 측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고 이제 대화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사회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좀 알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사회에서도 다 보고가 된 건인데 이게 이제 너무나도 왜 묵히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분히 징계가 내려져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징계 같은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이제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피해자들이 결국 형사 고발을 했고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형을 받았습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판 판결문을 좀 확보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일단 크게 죄목은 두 개입니다. 폭행죄와 강요죄. 폭행은 아까 보고 오신 그 영상 속에 빗자루로 머리를 친 부분이 인정이 됐고요. 두 번째 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지각을 했는데 그 이후 지각의 사유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두세 차례 수정을 요구했고 굉장히 그 피해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성된 사유서에 심지어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 라고 강요를 했던 대목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 결과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이로 인해서 그냥 차라리 저희 직원들이 피해가 더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재판 이후에 직원들이 입은 피해들도 좀 듣거나 경험하신 게 있습니까? 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반성하는 게 전혀 없고 직원들한테는 오히려 탓을 하고 직원들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판에서 직원들 중에 일부가 증언을 했는데 네, 그 증언 때문에 본인이 이런 판결을 받은 것이다. 네. 네, 본인은 이제 지금까지 새마을고를 위해서만 일을 해왔는데 일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자기를 본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피해자인 거고 그분이 나가지 않은 이상 저희는 계속 시달릴 거고 법적으로 처벌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복성에 가까운 말들이 오고 가는데 직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게 본인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내가 나가더라도 너를 승진을 안 시키고 이사장을 못 만들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여기를 뭐 오래 못 다니게 하겠다든 이렇게 협박성 멘트를 많이 하시죠. 그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다 고스란히 직원들이 받으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사장은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안 바뀔 것 같다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예. 자,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상황이 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본인이 느껴서 스스로가 나가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법적인 처벌이 강화돼서 중앙의 측이나 좀 신경 써가지고 직무정지라든지 처벌을 받고 있는 분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밖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밖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같은 한 공간에서 직원들을 괴롭혀가면서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여러분이 있을 텐데 다른 직원분들께서는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 안 해보셨습니까? 제안은 했지만은 직원들 본인 스스로가 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이미 머릿속에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서 이사장과 오랜 시간 직접 같이 일을 해오신 직원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인터뷰 내용 관련해서는 추가 제보나 또 반론 내용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추가 취재 인터뷰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 뉴스 정리해보는 뉴스브리핑 시간입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여수시 중증 장애인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목소리를 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수 지역 중증 장애인들과 지역의 장애인 단체 또 시민 단체가 최근 여수시청을 찾아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주권 회복과 지역사회 활동 향상을 위한 복지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등 5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번 여수 지역 장애인들의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지역위원회와 지역구 도의원, 여수 시민협 등 시민단체가 함께했습니다. 예. 이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7월 25일 여수시에 요청한 이동권과 노동권, 건강권, 사회적 활동, 자립생활, 주거전환 등 5가지 정책 개선 요구안에 대해 여수시가 한 달이 넘도록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또 8월 14일 정기명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수시가 묵살했다며 여수시를 비난했습니다. 예.
지역 장애인들은 여수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전남도가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여수시만의 특징적인 정책이 전무하다고 밝히고 지난 2월부터 서시장 내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비롯해 여러 인권 보장 활동을 펼쳐왔지만 여수시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며 여수시를 비판했습니다. 네,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었는지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좀 들어볼까요? 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역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일터를 가기 위한 이동권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장애인들의 이동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예. 또한 지역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활동 지원사를 매칭받는 것 역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여수시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예. 여수 지역 장애인들은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 사안을 담은 개선안을 여수시 복지교육국장에게 전달하고 장애인들이 보편적이고 안전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여수시의 명백한 의무라며 여수시의 적극적인 복지정책 개선과 협상 테이블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여수시 기자회견을 접하고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여수시는 그동안 지역 장애인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인데 여수시는 앞으로 장애인 단체와 추가 협의를 통해 정기명 시장과의 면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지난 3월 광양시에서 길고양이가 바다에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사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 3월 길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해 갯벌에서 익사시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피의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이번 검찰의 기소 조치는 길고양이 무단 포획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로 검찰에 기소된 주민은 평소 길고양이와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동물권 행동 카라 단체는 지난 3월 주민 A씨를 길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에 갯벌에 방치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길고양이를 직접 살해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예. 사건을 고발한 동물행동권 카라 단체는 검찰의 이번 약식 기소는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포획했다는 것이 인정된 첫 사례라며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동물 혐오, 길고양이 돌본 주민들에 대한 혐오로 인해 동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아닌 돌보는 사람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처분하는 일이 불법이고 또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좀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반려동물에 유해를 가하거나 이 피해를 입힐 경우 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길고양이를 죽일 목적으로 무단 포획한 행위가 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동물보호단체 측은 길고양이를 눈앞에 없앨 목적으로 포획하는 이 무단 포획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캠페인이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길고양이를 무단 포획하고 피해를 입힌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는 의미 있는 기소 판결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의회가 순천 지역 동학 농민혁명 기념 관련된 사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기 위해 순천시 관계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기념사업회 대표 및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순천시 의회의 이번 간담회는 순천 지역에서 전개된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예. 순천시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안에는 동학 농민혁명 관련 사료 수집과 연구사업, 기념사업 추진, 역사적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예. 간담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봉남 시의원의 조례안 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순천시 국가유산과 직원들과 시민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네, 그동안 순천시 지역의 동학 농민혁명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간담회에서는 순천 지역 향토 사학자로부터 이 순천 동학 농민혁명에서 순천의 역사가 잊혀졌고 동학 농민혁명의 전개 과정과 순천 지역의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간담회에서 순천시 관계자는 다른 시군에는 이 동학 농민혁명 조례가 있지만 아직 순천시에 관련 조례가 없다며 이번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순천시 문화경제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 관련 조례안 제정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아울러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오늘의 이슈 체크. 광양보건대 이대로 괜찮은가? 학자금 지원 제한 지정에 대한 우려 체크해봤습니다. 네, 광양보건대학교가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23년부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서 재정 자립과 또 학생 충원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자, 이 어려움이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교육부는요.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심의에 거쳐서 전국 313개 대학 중에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17개 교를 최종 결정했는데 그중 광양보건에 포함됐습니다. 예. 2026년도 1년간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건데요. 국가 장학금도 못 받고 네. 학자금 대출도 안 되고. 네, 맞습니다. 예. 이 광양보건대는 설립자가 이 대학에서만 423억 원을 횡령하고 구속되고요. 이후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쌓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줄고 체불금이 쌓여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일 겁니다. 네. 광양보건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이제 장학금도 안 나오고 학자금 대출도 안 된다고 하면 가는 것이 조금 꺼려질 것이고 또 광양보건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 또한 불편과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마침 가을학기 개강일이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9월 네, 1일이어서. 그래서 제가 찾아갔는데요. 근데 학교가 굉장히 휑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학생이 다니고는 있잖아요. 네,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 정원보다 현저히 적은 수의 학생들 다니다 보니까요, 학생들 찾기 좀 힘들었어요. 아예 학생들이 그 캠퍼스에 다니질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 운영에 대해 묻는 질문에요. 학교 혹시 폐교를 하게 되나요? 되묻더라고요. 그만큼 이 학교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건데요. 신생들에게 입학금은 주지만 일단 학자금 대출되지 않으면서 학교에 나쁜 이미지가 생기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얘기 들어보시죠. 들어오셨을 때 저희 학교 폐교돼요. 지금 개인 사물함도 없고 급식도 운영 안 하고 기숙사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지금 음료수 자판기도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이제 교통시설도 불편해요. 내년에도 이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이고 해서 어려워 보이는데 이리 와서 정상을 시키면 뭐하냐. 해줄 거면 진작에 해주지. 폐교가 되면 1년간 더 다른 학교에서 1년간 더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반학기는 이제 못 다니니까 3학년들은 이제 그러다 쳐도 이제 아예 그냥 희망이 안 보이는데 그냥 이제 뉴스도 난 게 몇 번이 난 게 아니라서 지금 뭐 폐교 한 해 만에 약간 또 뉴스도 나고 제한이 되고 푸른 장학금 해도 이제 제한이 막 되어 있으니까 많이 걸려요. 우리도 이제 등록금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수월할 텐데 이제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오늘 광양보건대학교에서 만난 학생의 인터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현재 3학년입니다. 3학년 2년제인 학과도 있는 거잖아요. 네, 2년제가 있고 지금 보건계열 3년제여서 네, 3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고시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폐교가 된다면 졸업 예정자만 가능한 시험인데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학교가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신청을 해도 자꾸 조건에 걸려서 안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네. 자, 광양보건대학교 광양시에 남은 유일한 대학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광양보건대학 인근 주민들은요, 광양의 유일한 대학교인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안타깝고 또 폐교 단역까지 거론되는 건 더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 수가 많아서 상권이 살았는데 지금은 학생이 다니는지도 모를 정도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자체와 지역의 도움이 좀 절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폐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지역민들은 학교가 있어야지 그 지역이 좀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뭐 지역에서도 뭐 이렇게 자금을 좀 내서라도 뭐 이렇게 살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지금 보건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가 주과잖아요. 근데 그 간호학과 지금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고 노력하는데 만큼은 잘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들리고 있어서 좀 걱정되죠. 이제 또 학교도 좀 좋은 인력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도 광양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간호학과도 다시 좀 부활됐으면 좋겠고 그냥 그런 생각들을 하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제가 뭐 지금 듣기로는 교수님들도 뭐 급여도 제대로 뭐 이렇게 못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자체 관심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광양제철에는 큰 기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쓰면은 좋지 않을까. 물론 본인들하고는 과가 뭐 이렇게 겹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사를 위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광양 지역 주민분의 이야기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간호학과가 지금은 없군요. 네, 지금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예. 네. 학생이 지금 전교생 몇 명 정도입니까? 현재 100명대 초반이에요. 네. 그래요. 입학생도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신입생이 20명대였는데요. 예. 올해 60명대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신입생은 계속 또 있는 상황이군요. 네, 꾸준히 모집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선 이런 지금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학자금 지원 제한이 되면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보건대 측에서는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현재 1학년 신입생들에는 1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지역의 원협이나 농협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해서 관련 조합원들이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장학금 제도를 또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장학금만큼이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광양보건대 김주명 부총장이 들어보시죠. 국가 장학금이 안 되면 저희는 방법은 그런 장학금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큰 피해는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희가 국가 장학금이 소득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전액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액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 또는 많이 받으면 70만 정도 받을 건데 저희 1년간은 전액 장학금 주고 있으니까 그냥 학교 수익 하나도 안 가져와요. 국가 장학금 혜택을 그거를 좀 상쇄시키고 있어서 학생들은 크게 불리한 점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부터 광양시 백운장학회로부터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그거 별도로 등록금이 아니고 생활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자금은 중복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1년에 거의 약 140만 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워낙 학교 임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광양보건대학교 김주명 부총장 인터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횡령 문제를 여러 문제 때문에 지금 부총장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뭐 이야기를 하기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크게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 네. 이것은 우려가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좀 열심히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현재 뭐 만학도들에게 뭐 이런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성적 우수자 이런 게 세세적으로 조금 작은 장학금들이 있긴 해요. 예. 하지만 그게 좀 그렇게 크진 않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광양에서 백운재단에서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백운재단이요? 네, 맞습니다. 1년에 14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단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게만
한해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광양보건대에서는 올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를 또 맞고 있다고요? 네, 이 광양보건대에서는요 계속해서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자 공모를 실시했었습니다. 이 재정 기여자라는 게 그러니까 큰 대정을 기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때마다 이 재정 기여자를 찾지 못해 자초했는데요. 올해 재정 기여자를 확정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대학 정상화를 위한 계획서를 마무리하고요. 이 교육부를 통해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대학 정상화 계획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조정위원회에서 대학 정상화 계획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승인이 돼야지만이 정상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인이 안 되면요, 혹시나? 그렇게 되면 폐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하지만 이 상황이 조금 희망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과 대책으로요, 이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이거를 7월 3일자로 보내긴 했는데 7월 말에 서류가 완벽히 올라갔어요. 교육부에서 안건으로 사학분야 조정위 심의위원회를 올리고 그 사분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안건 올라가면 그날 결정해 주거든요. 그때 결정을 해주는데 그 결정을 할 때 교육부에서 이 계획서가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2달 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달 자기네들이 하고 9월 말이면 사분이 안건 올라갈지 말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 1년에 25억 정도 드는데 25억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정기를 모집할 틈도 없고 그 틈이 없다는 것은 파산 재판이 지금 3년을 끌어와서 여기서 승인하면 그걸 기각할 거고 저희는 지금 요거 하나야 몫을 받고 있는 거고 어떤 재정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 승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파산 재판의 결과 또한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바로 승인을 못한 이유가요. 예. 이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가했던 이유가 바로 400억 이상의 횡령을 보존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 기여자가 200억 정도의 금액을 지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재정 기여자가 네, 그렇다면 200억의 정도의 돈이 남은 상태잖아요. 횡령 금액에 비해서 네, 이걸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9월 중에 이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 폐교가 되면은 우리나라 시 단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 대학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교육 기관이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사회 관심과 정책적 지원 등으로 다양한 자구책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전남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첫 뉴스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남이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일부 시군은 전국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저출생 상황에서도 전남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전남도의 계획 들어볼까요? 예,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2024년 출산 통계에 따르면 전남도의 2024년 합계 출산율 1.03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올해 2025년 2분기에도 1.04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넘었습니다. 예. 특히 영광군은 1.7명으로 전국 시군구 1위를 차지했고요. 강진, 장성, 한평, 공 등 5개 군이 합계 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성과의 가장 큰 비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덕분입니다.
전남도는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0만 원의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가입력 검사 지원, 연령과 횟수 제한 없는 난임 시술 지원,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전국 최다 5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저렴하고 쾌적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2030년 합계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부터 좀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요. 어떤 사업에 관한 국비들이 좀 확보됐습니까? 네, 이번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우리 전남도가 9조 4,1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지난해보다 5,260억 원, 약 6%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예. 이번 성과는 김영록 도지사를 비롯해 시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모두 긴밀히 협력하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예. 전남의 미래를 이끌 대규모 핵심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에 1,632억 원, 경전선 전철화에 1,67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 교통망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예. 또한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K-그리드, 인재, 창업밸리 조성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 예산과 농업 경쟁력을 높일 국가농산업 AI 플랫폼, 면역치료 원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 예산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이 이외에도 산업 인프라 확충, 자연재해 대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 사업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9조 7천억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예. 이번 성과는 전남이 국비 9조 원 시대를 넘어서 10조 원 시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남도의 긴급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9일 여수 가망만과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예. 전남도는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에 나섰는데요. 예. 적조 피해가 우려되는 구역인 우심 지역 94개에 대해서 일일 예차를 시행하고 있고요. 242명의 적조 명예감시원이 수시로 현장을 살펴서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개인 방제 장비 활용, 먹이 공급량 조절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방제 장비와 예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산소 공급기와 정화선 등 방제 장비를 구축하고 황토 6만 1천 톤을 확보해서 방제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는 여수 가두리 양식장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방제 선박과 살포 장비를 투입해서 초동 방제를 진행했고요. 상황에 따라 대응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적조로 인한 피해 커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남도 대변인 NC의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라디오전 망대가 9월 1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